증권광장 1부 첫 순서는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930 투자전략실 오늘 송동현 대표와 집중 분석해볼 시장 얘기는 뭔지 주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베트남 쪽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찾아볼 텐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대안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투자전략실 주제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베트남 관련된 그런 공급망 이전에 대한 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주변국들의 마찰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대체할 그런 공급망으로 이제 베트남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로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도 하나의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전랑 외교를 이제 시진핑이 약간 바꾸겠다. 약간 힘으로 하는 외교를 네.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만큼 그만큼 그런 그 강력한 어떤 자금으로 주변국들을 좀 자기 어떤 중국의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강압적인 그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도 굉장히 큰 요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편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그런 공급망 구성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에서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국가로 일단 베트남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도 사실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제 베트남은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신흥국으로서 아직까지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굉장히 잘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대체 기지로서 좀 더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안 좋은 발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외교관이 이제 트리드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사냥개다. 뭐 이렇게 약간 저급한 좀 발언도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교관의 어떤 상식 이하의 어떤 발언 행동에 따라서 비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미국이 또 쿼드를 구성한다라고 하잖아요. 주변 선진국들을 다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일본, 뭐 호주, 유럽 등등을 다 끌어들이면서 중국 봉쇄를 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중국이 외교 전략을 다르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생산 기지가 그 전에는 이제 중국으로 좀 네. 집중이 됐었는데 베트남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 국가들 중에 특히나 베트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국들의 수입 시장 내 베트남 순위 변화를 보면요. 2010년 대비 지금 순위가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8위에서 5위로 그리고 미국은 26위에서 6위로 EU 같은 경우에는 49위에서 25위로 일본은 19위에서 7위로 그만큼 베트남 시장이 각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많은 해외 기업들을 이제 베트남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할 거고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나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대표적이죠. 네. 미국에 이어서 뭐 네. 거의 3대 수출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그 2017년에 이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대 수출국으로 네. 떠오르고 있는 현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 진출 기업이 무려 이제 3,300개가 넘습니다. 3,324개로 중국에 세운 기업을 넘어선 현 상황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에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요, 한국의 베트남 직접 투자액은 83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 뭐 한 21%가 거의 증가된 그런 치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직접 투자 유의액이 390억 달러로 이제 21%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베트남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쪽으로 좀 본다면은 이 북부의 하노이 중심으로 이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탄콩그룹 같은 경우는 이 현대차와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CKD 이 반조립이라고 하죠. 이 반조립 부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현대차와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베트남도 국가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5개년 공공개발 프로젝트를 좀 냈는데요. 2025년까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현재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 공공투자 프로젝트 계획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1,220억 수준의 이제 규모를 거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볼 때 380억 달러가 증가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꽝린성에서 기엔장성 약 1,700km의 이 해안도로와 그다음에 남북도로의 고속도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공투자에 대한 인프라 규모라든지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롱탄제 국제공항 역시도 주요 교통개발 사업 부지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꽝린에서 응허안 같은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해안도로입니다. 이 해안도로도 10개의 어떤 부대 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이런 공공 인프라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좀 뭐든지 정상화가 네. 되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도 인프라 속도에 조금 더 가속도가 일단은 붙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은 베트남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930 투자전략실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과연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찐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골라봤는데 LS전선 아시아 제가 어제 공부를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점유율 1위더라고요. 정말 찐수혜주죠. 그대로. 네. 그 말 그대로. 그래서 LS전선 아시아를 보면 이 베트남 전력의 케이블 생산 법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는 이 LS 그룹 계열의 이 외국 기업 지배구조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 기업을 위한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의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한창 완전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죠. 경기 회복 수요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리 가격과 전선은 사실 완벽한 비례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요? 전선이 구리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제 전선 그렇죠. 쪽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당연히 이제 가격을 이전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선 원재료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프라도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21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무려 22%가 현재 증가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선 수요 확대 및 전력 사용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포함해서 이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계속 이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가 증가를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초고압선이라든지 통신선 등 뭐 5G 투자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이제 통신선 등 이 송배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LS전선 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가 붙은 만큼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해서 계속 그 지역의 수출과 그다음에 생산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고압 부분은 이 베트남 전력청의 수주 확대로 인해서 그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요. 배전 부분 역시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수주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 중장기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해적 케이블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야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큰 수익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고부가 영역인 만큼 중장기적인 수혜가 될 전망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도
중에서도 현재 베트남 쪽의 공장에서 일부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S 전선의 아시아의 전선이라 볼 수 있는 전신이죠. LS 전선이 있습니다. LS 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술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 수주를 확보하게 될 시에 이 LS 전선 아시아가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LS 전선은 장외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LS 전선 아시아와 LS 일렉트릭이 그렇죠. 네,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전선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해저 케이블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확대로 인해서 해저 케이블 수요도 앞으로는 상당히 또 증가하는 추세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제 풍력은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풍력 역시 이제 이 전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해저 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어떤 친환경에 대한 투자, 풍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해저 케이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LS 전선도 있지만은 그때 제가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KT 서브마린이라는 맞아요.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런 기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또 비싼 또 케이블이다 보니까 돈도 되는 그런 네.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전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저희가 베트남 찐 수혜주로 LS 전선 아시아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별점 몇 점 주실 거예요? 네,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점이 네. 나왔네요, 벌써. 네. 왜냐하면 이제 LS 전선 아시아를 보니까 일단은 지금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막 정배열로 진입하고 있는 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이 8,560원이 좀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바로 6월 2일 날 돌파를 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현재 단계로서 향후에 또 계속 이익적인 부분과 뭐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 전선에 대한 수요는 그리고 이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은 좋게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4점을 줄지 5점을 줄지 고민하다가 네. 제 기준에 맞춰서 일단 5점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전일 이제 가온전선이 상한가를 네. 기록했고 오늘도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뭐 전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LS 전선 아시아를 전선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세요, 성동현 대표님? 저는 네. 일단은 가격이 일단 많이 오르지 않고 좀 숨겨진 종목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야 네.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LS 전선 아시아를 5점을 부여한 이유도 숨겨진 네. 전선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5점을 부여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내에서 LS 전선 아시아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왜 베트남과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있고 또 브라질과 베트남 법인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한 상황이죠. 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역시나 베트남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을 좀 살펴본다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한 반도체 패키징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이제 후공정 분야가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이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eMMC라든지 eMCP라든지 그다음에 뭐 LPDDR 등 용어 굉장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바일 칩에 들어가는 현재 그 테스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사실 주력으로 해왔는데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마이크론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D램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RF라든지 그다음에 AP 칩 그리고 이제 ASB 칩 이런 등등의 이 비메모리 섹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 현재 그 잠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테스트 물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서버 디램이 요즘에 수요가 굉장히 높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 디램 쪽도 드디어 이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러니까 D램 일반 반도체 부분과 비메모리 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양쪽에서 수혜를 다 입을 수 그렇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원래 모바일 칩만 담당하다가 네. 이제 영역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모바일형 메모리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어. 모바일량 높았죠. 앞서 네. 제가 설명을 네. 했다시피.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다각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패키징에서 뭐 테스트, 범프 이런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 풀 OSAT 이런 기업이 된 겁니다. 이제 앞에 풀이 붙을 만큼 이제 사업이 이제 다각화하게 된 이제 이 패키징 업체 및 테스트 업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성장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제 비메모리 제품이 현재 그 다각화되면서 매출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인 만큼 이 두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한 반도체 패키징을 위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점차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종속 회사로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머티리얼즈도 이제 사실 잘 안 알려진 회사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요?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네. 요즘은 많이 유명해졌지만 네. 하나머티리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SK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아는데 네. 하나머티리얼즈는 아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약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점은 조금 단점으로 꼽힌다는 점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에 대한 별점 듣고 저희가 차트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 주실 거예요? 예, 저는 다 좋았는데 이제 네. 밸류에이션 때문에 일단 3점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 볼게요. 최근 뭐 한 달 넘게 좀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사실 어제만 봤을 때도 차트가 꺾이려고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IT 쪽 분위기가 쪽에 좋죠. 분위기가 네. 좋아지면서 다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사실 좋아 보이는 자리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정고점이 16,800원을 돌파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별점은 3개 주셨습니다. 메모리 전문 후공정 기업인데 비메모리로 제품 다각화에는 성공을 했고 일단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는 해주셨지만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 때문에 네. 별점은 3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베트남과 관련해서 찐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앞서 두 종목은 그야말로 맛보기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송동현 대표가 직접 찾아오신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게요. 네, 제가 투자 전략실에 나오면서 네. 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좀 결과가 좋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두산중공업도 네. 좋았고 화신도 좋았고 네, 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고심을 많이 하다가 좋은 종목을 또 하나 발견해서 네.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목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요, 바로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렌시스는 이제 공모 코드를 264850 종목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긴 해요. 네, 이렌시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은 이제 이렌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좀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렌텍은 알죠. 휴대폰 이제 네. 부품 회사인데 그 관련된 이제 관계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렌텍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렌텍 계열사군요. 이렌시스가.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이 정수기 등 이런 가전 제품을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7%, 영업이익이 35%가 현재 네. 증가한 현재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전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정 제품이라 볼 수 있는 이 청소기 그리고 세탁기 등 이런 청정 제품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 사실 이렌시스가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정확히 설명드리면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모터. 근데 이 모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가전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 가전의 최근 트렌드는 바로 감성입니다. 이 감성인데 청소기라든지 그다음에 청정기 같은 이런 제품들도 조용한 가동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조용한 가동을 위해서는 모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탁기라든지 비데 같은 이런 부분도 비데 보시면 이렇게 조용히 덮이잖아요. 이게 바로 맞아요. 에어 쿠션입니다. 이게 에어 쿠션, 에어 쿠션 기능인데 이 에어 쿠션도 이 모터의 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듯 이런 감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이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독자적인 모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활용한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모듈 그리고 세트까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종목이 왜 베트남이랑 연결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게 많아요. 아, 그래, 알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일 댐퍼라든지 그다음에 감속 모터 이런 이제 국내의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시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뭐 가전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코웨이, 뭐 SK매직 이쪽에 뭐 다 이제 들어가겠네요. 이따 얘기할 때지만 모두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업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오일 댐퍼, 감속 모터 점유율 80% 이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세제 공급 모듈도 생산하고 있고 로봇 청소기 모듈 및 의료 청정기 내부 순환 모터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데 부품의 스탬핑 모터라 해서 이 월 50만 개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도어록도 이제 보안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디지털 도어록 몸체 모티스락이라든지 리덕션 모터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무려 22개 이상이고요. 앞서 창진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S, 그다음에 SK 매직, 코웨이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탄탄한 국내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또 까다로운 일본 쪽도 이 이렌시스의 모터를 활용할 정도로 그 고객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일본 브랜드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시바라든지 샤프, 히타치 등 이런 일본 고객사도 주요 고객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 산업의 호조 때문에 생활 청정 가전이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사실 비데를 잘 안 쓰는 국가들인데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터 쪽은 이렌시스가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이 또 상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올해 청라 공장이 있는데 이쪽이 생산량 주문이 폭발함에 따라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디어 나옵니다. 베트남의 법인이 있어요. 호치민과 그리고 네. 하노이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쪽 역시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수적으로 연간 30% 이상 정도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PER 개념을 잘 이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PER이 연간 성장률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PER 30배가 연간 성장률 30배입니다. 근데 계산을 했을 때 이보다 낮게 나오면 이보다 낮게 이 성장률 대비 EPS에서 현재 주가를 나눴을 때 이 30보다 낮게 나오면 이게 바로 저평가입니다. 그럼 지금 PR이 얼마예요? 19배가 나옵니다. 오. 포워드 PR 기준으로 제가 네. 계산을 해봤을 때 약 30%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19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퍼가 19배고 연간 성장률이 30%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주가에서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시스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저는 좀 생소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들으니까 이제 뭘 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투자 매력도 알아보겠습니다. 골라오셨습니까, 별점? 당연히 5점입니다. 네, 5개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럼 차트 흐름을 볼게요.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린 그 순간에 좀 주가 상승폭이 높아졌어요. 네. 네. 그 이렌시스가 왜 그러냐면 현재 차트 흐름도 보시면 사실 장중에는 조금 낮았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올랐죠. 그만큼 이평선이 이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평선이 이격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매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PER 제가 계산을 해드렸지만 이건 제 자체 계산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제가 종합적인 평가로 5점을 드렸다는 점, 그리고 시총이 1,000억이 안 된다는 점이 또 성장 가능성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해서 지금 7% 넘게 오르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럴 때는 너무 단기에 접근하시는 거는 그렇죠.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좀 오를 때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 항상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세요? 일단 목표 주가는요. 네. 제가 목표 주가를 1차 목표가 3,800원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은 부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여기를 넘기면 이제 4,000원 정도로 다시 상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가 소개해 주신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지금 7%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그렇게 세워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인 3,800원, 그 이후로는 4,000원 선까지 우리가 또 2차 목표 주가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베트남과 관련해서 찐 수혜주를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LS전선 아시아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고요. 하나마이크로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고 이렌시스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3,800원으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늘 930 투자 전략실을 위해서 많이 공부해오는 송동현 대표와 오늘도 베트남 관련 찐 수혜주 잘 찾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